들어왔으니까 수업을 합시다. 자, 63페이지. 자, 제목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순환. 여기는 그냥 옛날 얘기 듣듯이 툭툭툭 이렇게 넘어갈 건데, 자, 이 중에서 하나는 중요한 게 있어. 자, 63페이지에요. 자, 63페이지에 보시면, 자, 별표 칠 게 있는데 뭐냐면, 자, 지구에, 자, 봐봐. 지구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라고 이렇게 봅시다. 자, 지구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줄여서 그냥 자, 지구 에너지 썼어. 이 뜻이 지구 에너지 뜻이 아니야. 지구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지구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는 딱 제일 유명한 거 있잖아. 뭐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죠. 우리 걔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고 지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태양 복사 에너지야. 그러면 태양에서 어떻게 에너지가 발생하냐 우리 배웠던 거 있잖아. 자, 태양 내부는 어떤 폭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냐? 수소들이 헬륨으로 변하는 수소 핵융합 반응하고 있죠. 그때 에너지 폭발한다 그랬죠. 발생한다 그랬죠. 그 에너지가 복사 형태로 지구에 오는 게 이게 태양 복사 에너지야. 알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 내부에도 핵이 있죠. 그러면 지구 내부에서 존재하는 에너지를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불러. 대표적으로 지진 발생하는 거. 그럼 지진 발생 이런 거는 태양 에너지랑 관련이 있냐 없냐? 관련이 없잖아. 그래서 지구에서도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니네 밀물썰물을 들어봤죠? 밀물썰물은 무슨 원리 때문에 그러냐면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라고 해요. 자, 태양 복사 에너지랑 관련이 없어. 태양 일이죠? 우리가 보통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조력 에너지라고 할게. 조력 에너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구에 영향을 끼치는 에너지가 크게 세 가지가 제일 유명한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한 에너지, 두 번째로는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태양과 달의 인력은 조력 에너지. 이게 세 가지가 지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겁니다. 그래서 63페이지에 보시면 자, 1번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원에서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자, 조력 에너지 요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63페이지에 보시면 맨 아래에 아까 했던 거 다시 볼게. 여기 북반구가 이렇게 있다 칠게요. 북반구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적도 위도 한 0도 정도 되는데야 우리가 보통 저위도. 오케이? 요건 북극이야. 우리가 뭐라 불러요? 자, 고위도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 태양빛이 어떻게 오냐면 여러분 태양빛이 요렇게 와요. 이렇게. 그쵸? 우리 중학교 때 뭐 태양빛은 거의 뭐 평행하고 온다 그리고 평행에서 온다 이렇게 배운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태양빛을 거의 직각으로 받아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은 태양빛이 좀 미세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에너지가 넘칠 거야. 여기는 에너지가 많아. 그쵸? 여기는 에너지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저위도는 덥고 고위도는 추울 수밖에 없는데 이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는 열을 고위도로 보내주고 표현법만 잘 봐둬. 그치? 그다음에 부족한 차가운 그 에너지는 다시 저위도로 와서 보충이 된다. 이렇게 해주는 대표 두 가지가 누구라고?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두 가지가 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먼저 바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영국 얘기죠. 영국 그쵸? 해수. 그래서 얘네 두 개에 의해서 크게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63페이지에 자 에너지는 지구 시스템에서 각 직권, 기권 이런 데를 잠깐만 아버지! 자 아버지 어떻게 계시지? 자, 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물질 순환 같은 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라고 해서 저위도는 에너지가 넘치고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하게 하는데
이게 바람이나 그다음에 그 해수를 가지고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에너지 평형 상태라고도 불러요. 이해할 수 있겠니? 다음 64페이지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제목은 자 물질의 자 순환이라고 이렇게 자 나올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물질 순환 첫 번째 뭐 나오냐? 뭐 나와요? 물의 순환. 자 두 번째 뭐 나와? 탄소의 자 순환. 오케이. 근데 또 있어? 없죠?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더 좀 뭐야 고2 과정으로 가게 되면 뭐 질소의 순환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거 두 개만 보자. 야, 이건 내가 필기할 것도 없는 게 야 보고 있냐 나 스키리 보. 자, 물의 순환은 뭐냐면 자 햇빛이 비쳐. 그럼 바닷물이 데워집니다. 그럼 얘네가 증발에 의해서 수증기로 되겠지. 그럼 수증기가 올라가면 구름이 만들어져. 때마침 바람이 붑니다. 여기 있는 구름이 육지로 넘어와. 그럼 비 내리겠죠. 그럼 강이나 호수나 지하수를 타고 다시 바다로 와요. 뭐 하고 있어? 순환하고 있죠. 이거 설명해 줘야 돼? 아니지. 초등학교 때 배우잖아. 그래. 물론 여기 이제 초등학교 이제 검정고시 출신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초등학교 나왔으면 할 수 있죠? 그래. 그렇지. 다음 두 번째. 자 탄소의 순환도 얘는 조금 기억을 할 게 있습니다. 야 봐봐. 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러분 이 생명체에서 탄소가 정말 큰 역할을 하거든요. 왜냐면 니네 포도당 뭐 있을까 뭐 탄수화물 뭐 단백질 지방 이런 거는 다 뭐로 돼 있냐면 탄소로 돼 있어. 오케이? 탄소가 에너지를 뭐 하냐면 저장하기 좀 좋은 형태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말 이해됩니까? 종이도 탄소로 돼 있어요. 나무도 탄소, 고무도 탄소. 이 교실에 탄소가 없는 거는 딱 하나. 쇠 종류 제외하고는 다 탄소로 돼 있어. 그럼 만약에 교실에 불 났어. 쇠 타냐 안 타냐? 안 타죠. 왔어. 어떻게 왔어 채원아? 빨리 와. 그래 알았어. 혹시 그거만 네 거야? 네. 아 그렇구나. 뒤에 좀 달아주시고. 자, 내가 어떻게 했냐? 그래서 자, 이 교실에 불에 안 타는 건 쇠뿐이 없어. 즉 탄소를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불에 탑니다. 알았냐? 그래서 탄소를 가지고 있어서 불에 타는 이런 물질을 우리가 유기물이라고 불러요. 유기물. 알겠니? 그래서 탄소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인 거야. 자, 그럼 공기 중에 탄소 있냐 없냐? 있죠. 뭘로 존재하냐? 당연히 이산화탄소로 존재를 하죠. 그럼 여기 있는 이 CO2가 어떻게 내 몸 안에 탄소가 들어올 수 있냐면 여기 있는 CO2는 보통 방합성에 의해서 포도당 같은 거로 바뀌어요. 내 말 이해되죠? 그럼 포도당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뭐 토끼가 먹게 되고 그 토끼를 사람이 먹게 되면 탄소가 계속 이동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탄소 양이 점점 줄어들겠네? 아니지. 내가 어떻게 되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서 내 몸에 있는 탄소가 다시 이산화탄소 형태로 공기 중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기본적인 탄소의 순환이 되는 거야. 된 말 이해됐어? 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봐봐. 내가 또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게 뭐냐면, 간다, 여러분. 학생들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물질은 순환하죠. 네. 에너지도 순환하잖아요. 잠깐. 순환이란 얘기는 뭐냐면 다시 나왔던 곳으로 돌아가야 돼. 자, 지구에 있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요거 두 개를 제외하고 다 뭐라 그랬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에너지야. 자, 태양에서 에너지 와. 그럼 에너지가 순환하려면 다시 태양으로 들어가야 돼. 가능 불가능? 그거 불가능해. 또 내가 자 탄소 성분이 들어있는 뭐 포도당 같은 걸 이용해서 내가 막 에너지를 만들었어. 그럼 에너지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내가 체온 유지에 쓰이고 내가 지금 말 안에 지금 쓰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만약에 소리 에너지로 변화를 시켰어. 그럼 여기 있는 소리 에너지 다시 내가 쓸 수 있냐? 내가 체온 냈어. 이 열 에너지 다시 쓸 수 있어? 없어. 그래서
선생님이 절대로 까먹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물질은 순환이 가능해. 알았어? 탄소든 물이든 뭐 질소든 모든 물질은 순환이 가능합니다.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갈 수 있어요. 단 오로지 순환하지 않는 게 뭐냐면 에너지는 절대 순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내가 이렇게 표현할게. 흐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이걸 왜 해주냐면 애들이 오해를 하더라고. 왜? 중3 때 뭐 우리가 위치 에너지 배우고요. 운동 에너지 배우고요. 역학적 에너지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선생님,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가능한 거니까 돌고 도는 거 아닌가요? 아니야. 아니야. 다른 걸로 바뀌는 건 가능한데 순환하지 않습니다. 알았어? 또 얘기한다.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지구에 있는 에너지 근원인데 그럼 여기 있는 에너지가 태양으로 돌아가야지 순환하는 거야. 순환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또 얘기한다.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할까? 이거는 나중에 물리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잠깐만. 오씨! 단어. 엔트로피라는 게 있어. 엔트로피. 나 지금 방금 있어 보이지 않냐? 그래서 에너지 절대로 순환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 바뀌는 형태인 순환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좀 이해됐죠? 자, 그래서 64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먼저 물 순환,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된 에너지 태양 에너지야. 알겠냐? 그래서 뭐 증발이라든지 혹은 비 내리는 걸 통해서 물은 계속 순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 내리는 양과 증발량은 결국에는 다 평형을 이루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소 순환 볼게. 자, 탄소는 이 지구 태양 에너지도 영향을 끼치지만 이 지구 내부 에너지도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면 얘가 지진 같은 거 발생하면 물질들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지권에 보시면 우리가 탄산, 칼슘 혹은 석회서 이런 게 탄소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석회암, 석회서 이런 걸로 탄소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계에서는 아까 했지만 탄수화물, 단백질 이런 걸로 탄소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 자, 맨 마지막에 한 내용은 이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운 얘들아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뭘 배웠냐면 땅, 그래서 직권 그렇죠? 그 다음에 물, 그래서 수권 그 다음에 공기, 해서 기권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 생물들이 살고 있는 게 생물권 이렇게 네 가지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어쨌건 지구 외적에서 우주에서 지구를 보호하고 있는 공간을 내가 외권 요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은 독자적으로 움직이느냐 서로 영향을 주냐? 서로 영향을 주지. 예를 들어서 내가 니네 모르게 방구를 뿡 꼈어. 그러면 난 생물이니까 생물이 공기를 오염시켰잖아. 네. 그러니까 생물이 기권한테 영향을 줄 수 있냐 없냐? 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뭐지 왜 이래가지고 어플 안 되지만 할 수 없어. 에라 모르겠다. 담배 가서 오줌을 쭉 싸버렸네. 그러면 생물들이 땅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는 거야. 됐죠? 근데 내가 보니까 뒤에 하천 쌌어. 그러면 수건의 영향을 서로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러면 수건은 사람한테 영향을 줘 안 줘? 주지. 홍수 나면 잣대잖아. 그래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맞냐? 그 다음에 지진 생겨 사람 죽습니다. 영향 줄 수 있어요. 공기? 갑자기 공기가 줄어들어 생물은 못 살죠? 그래서 당연히 영향을 서로 뭐 하냐면 다 주고받고 하고 있다는 뜻이야. 내 말 이해되냐? 자, 시스템의 상호작용이라는 뜻이 뭐냐면 상호작용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러면 직권하고 기권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직권 기권에서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준다. 네. 줘. 예를 들어서 화산 폭발했어. 지금 백두산 곧 터질 거라며. 25년. 그럼 이제 25년이 아니라 그 즈음이야. 그 즈음. 당장 오래 터질 수도 있어요. 북한하고 우리가 백두산하고 우리가 서울까지 보통 한 500km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백두산에는 그거 천지? 맞나? 천지 거기 호수 네. 거기 물이 엄청 많아서 그게 그 일대를 다 홍수 일으킬 정도로 물이 많대요.
그거 막 용암 터지고 근데 물론 당장 우리나라 영향을 안 준다 생각하면 안 돼. 거기에 화산재가 포함된 화산 연기가 서울까지 오는 예상 시간이 약 9시간 정도 돼요. 근데 그게 일주일 동안 갈지 2주 동안 갈지 몰라. 근데 그 사람이 맡으면 폐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또 그런 신호가 오면 여러분 어디 다니면 안 돼. 나는 수업할 건데 다니면 안 돼. 그렇지? 그래서 서로 영향을 준다. 직권이든 기권이든 외권이든 서로 다 영향을 준다 생각하세요. 알았지? 자, 그래서 거기 표에 보시면 먼저 생물권이 기권이나 수권, 뭐 기권이 수권, 수권이 직권, 직권이 생물권 등등 서로 다 영향을 주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겠지만 아까 외권은 딱히 배우지 않기 때문에 외권은 굳이 얘기하지 않지만 요 네 가지 기권, 그 다음에 직권, 수권, 생물권 서로 영향을 준다라고 꼭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한다. 지진이나 자 쓰나미 왔어요. 그러면 얘는 수권하고 직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 맞냐? 맞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수권이 뭐 기권 영향을 주는 거 뭐 그런 거 다 니네가 뭐 그러니까 이거 봐봐 어떤 현상을 주고 누가 영향을 줬는지 그런 거 찾는 문제는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조금만 더 하고 시작. 자, 일단 우리 66쪽에 선생님이 내용 하나 얘기할게요. 자, 66쪽에 자 제목이 뭐냐면 자 직권의 변화를 다시 할 건데 이건 좀 알고 넘어가게. 직권의 변화. 자, 아까 직권의 선생님 해봐. 자,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네 개로 구분했었어. 자, 지각도 내가 뭐뭐 했냐면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 얘기했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디테일을 가는 거야. 자, 보세요. 여기에 멘틀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멘틀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지각이 이렇게 자 있을 거야. 맞니? 그리고 요 지각도 자 바다로 덮여 있는 곳이 이렇게 있을 거야. 얘가 이제 바다야. 그러면 여기 지각을 우리가 보통 대륙 지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바다 밑에 있는 지각을 뭐라 부른다? 해양 지각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대륙 지각하고 해양 지각 중에서 내가 더 부피가 큰 곳은 대륙 지각 쪽이야. 부피가 큰 대신에 무겁다? 안 무겁다? 무겁다. 그 말을 밀도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 맞죠? 맞냐? 그러면 니네 혹시 판이란 거 들어봤냐? 네. 중학교 때 들어봤을 거야. 판 구조론. 이 판 구조론이 뭐냐면 이거잖아. 자, 선생님이 수조에다가 자 물을 담아놔요. 자 물을 담아놓고 나무 토막을 내가 해서 그냥 두 개를 이렇게 자 이렇게 띄웠다 칠게. 해놓고 뭐 할 거냐면 내가 얘를 이쪽을 내가 가열할 거야. 이렇게 가열할 거야. 그럼 가열하면 여기 있는 물이 올라오죠. 뜨거운 물이 올라오니까 맞니? 그러면 여기 있는 나무 조각은 일로 이동할 거고 여기 있는 나무 조각은 일로 이동하게 될 거야. 왜? 물이 이동을 하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봐봐. 지구 멘틀 위에 떠 있는 요런 거를 우리가 판이라고 불러, 지각이라고 불러. 얘를 우리가 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판은 결국 지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OX. 그게 X야. 니네들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각 말고 판이라고 하는 거는 요 멘틀 끝부분에 살짝 얘네가 뭐 하냐면 굳어 있어요. 내 말 이해돼? 다시요. 우리가 판이라고 하는 거는 멘틀 상부랑 지각을 합친 거를 우리가 판이라고 부를 거야. 그 말 이해됐지? 그러면 자 대륙 쪽에 있는 판을 우리가 대륙판이라고 부르고 해양 쪽에 있는 판을 뭐라 부를 거냐면 해양판이라고 부를 거야. 이런 판의 이동이 생기는 이유는 멘틀의 뭐 때문이야? 움직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멘틀은 왜 움직이는데 엄청나게 뜨거운 애들은 위로 올라올 거고 차가운 거는 가라앉을 거니까 이런 판들이 움직이면서 만나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내 말 이해돼요? 그러면 야 결국 얘는 용암 같은 거랬잖아. 그럼 용암이 올라오면 야 여기 지역은 화산활동 많겠네. 내 말 이해돼요? 그래서 판과 판의 경계는 화산활동도 많고요 지진활동도 많아. 그래서 우리
세계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육지가 이렇게 자 있어가지고 여기 엄청난 큰 자 바다가 있죠. 이 바다 이름이 뭐냐? 태평양. 태평양이야. 자 태평양 쪽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물론 이제 영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태평양 아래쪽에 있는 것도 판이고 여기 있는 것도 판인데 신기한 건 요 태평양 주변부가 이런 경계면이 많다는 거야. 내 말 이해되니? 요 태평양 주변부가 경계면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계면에서 화산 활동도 잦을 것이고 지진도 잦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위험한 부분입니다. 라고 해서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우리가 보통 지진대라고 부르고 화산이 많이 발생하는 곳을 우리가 화산대라고 부를 거거든요. 그래서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같이 있는 곳도 있고 내 말 이해돼? 지진만 있는 곳도 있어. 사실 나 방금 이게 들었냐? 화산이 있는 곳은 주로 지진이 같이 있어. 근데 지진이 있다고 반드시 화산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지진대하고 화산대를 보니 태평양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얘가 우리가 보통 뭐라 하냐면 불의 골이라는 말을 쓰죠. 혹시 환태평양 들어봤냐? 이 환자가 동그랗다, 동그랗다. 그래서 환태평양, 태평양 주변부로 동그란 형태로 화산대하고 지진대가 넓어져 있으니 그쪽은 조금 조심해라. 그 경계에 되게 우리가 좋아하는 나라 하나 껴있잖아. 일본. 네, 일본이 껴있죠. 일본 최고. 알았죠? 그래서 이제 하다가 뭐 하냐면 얘네가 벌어지냐 해서 뭐 어떤 지형이 만들어지고 이제 그런 거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돼. 자, 지구의 변화를 할 거야. 지구는 이런 판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 판은 지각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OX. X야. 판은 뭐하고 뭘로 되어 있다? 지각과 멘틀 상부까지 같이 우리가 움직인다. 굳어있는 멘틀. 이런 걸 판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구에 약 한 13개인가 정도의 판이 있대요. 그러면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판이 이동을 할 거야. 그걸 배우게 된다 이 뜻이야. 알았죠? 오케이. 잠깐 정리해주고 쳤다 합시다. 그럼 백두산 폭발하면